주지봉 일기 육군 보병학교 펠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40여 년 전 이야기라서 추억의 일들이고 실명을 밝힙니다. 참고로 저는 육군 보병학교 교도대대 조교 출신입니다. 40여 년 전 이야기라서 군사 기밀은 없습니다. 군사 기밀 누설은 없고 있다 하여도 비밀 해제되었습니다. 등장하는 마크는 육군 보병학교 마크입니다. 1979년 겨울 교육행정직 9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입대하라는 입영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다. 입영 통지서라.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래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해 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왠지 사회생활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이 남들도 다 가는데 뭐 하고 이안을 삼아야 했다. 당연히 국방의 의무이지만 군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젊음을 발산하고 싶은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사실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인류대학 갈 실력이 안 되어 지원하지도 못하고 장교라도 해볼 여량으로 육군 3사관학교를 지원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체력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등 모든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 일반 병으로 가지 뭐 하고 이안을 삼았다. 1979년 12월 28일 군입대를 며칠 앞두고 큰형님과 소주 한 잔씩을 나누었다. 지금 생각해도 형님이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논산훈련소 입대 전날 부모님과 가족들과 작별하고 입대 전날 시간도 충분하고 무료하기도 하여 시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였다. 시골집은 목욕탕도 없어 불편했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리는 듯 하였다. 목욕을 끝내고 여인숙에 투숙하였다. 참고로 당시에는 여인숙도 흔치 않고 고급 숙박시설은 없었다. 1979년 12월 29일 아침 일찍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다. 당시 기억은 4 내지 5m 높은 담들이 둘러쳐 있고 큰 나무들이 담 쪽으로 늘어섰는데 담 너머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었다. 나는 머리도 빡빡 밀고 사복을 벗고 군복과 군화, 모자 등을 지급받았다. 또래 동료들 수백 수천 명이 각각 조교들 인솔하에 줄 맞추고 무리지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상황이 얼떨떨하다. 아니 사회에서 느슨하게 생활하다 훈련소에 들어오니 긴장되고 모든 게 멍해진다. 한낮이 되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줄지어 갔다. 배식을 받았는데 식판에 뭉글뭉글한 보리밥, 국, 김치, 깍두기 뿐이다. 처음 군대 짬밥을 먹는데 배는 고팠지만 맛도 없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다른 훈련생들도 거의 밥을 안 먹고 남기는 것 같았다. 나도 꾸역꾸역 조금 먹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어진 식사 시간은 5분이었다. 동작 그만! 식사 끝! 조교가 고함을 친다. 이후부터는 조금이라도 동작이 느리거나 해이해지면 오리걸음, 머리박기,
원산 폭격 등 얼차례가 수시로 주어진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중대장 훈화가 있다 한다. 그런데 군화끈을 풀고 침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군화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 사실 군화끈을 중간쯤 풀어주면 쉬이 발이 빠지는데 허둥지둥 하다 보니 괜히 힘들게 힘만 뺐다. 훈련 생활이 만만치가 않구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행히 교관의 싸늘한 시선만 받았을 뿐 별다른 지적은 받지 않아 다행이었다. 침상에 앉으니 졸음이 몰려왔다. 모두 피곤한데 교관의 훈화는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 앞으로 군생활 잘하려면 이론교육과 정신교육을 잘 들어야 한다. 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얘기했다. 밤 10시가 되어 첫 조모를 마치고 취침에 들어갔다. 참으로 바쁜 하루였다. 다음 날 단무지 사건. 어느 일요일 나와 두 훈련병이 일요일에 사역에 차출되어 나갔다. 기관병이 트럭을 타고 왔는데 우릴 태우고 어떤 연명장 모퉁이로 인솔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나큰 통을 열어젖히니 큰 구덩이가 원형으로 땅에 묻혀 있었다. 인솔 조교는 이 안에 들어가서 절인 물을 꺼내 100kg 정도 차에 실으라고 지시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우린 그 기관병이 야속해 보였지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식당에서 일식 밥과 국 3찬이 나오는데 반찬 중 깍두기나 단무지인 듯 하였다. 우리 3명 훈련병은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이 3m 아래 무가 찼고 지름은 4m 정도 돼 보였는데 절인 무가 가득 있었다. 그런데 삭는 냄새였는지 냄새가 굉장히 역하여 코를 찔렀다. 내려가면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아 진짜 고약한 냄새가 났다. 냄새도 냄새지만 내려가는 것도 문제다. 사다리도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가 석쿠리에 물을 담아 올려주면 이에서 받아 차에 실으면 되는데 도대체 누가 아래로 내려가 작업을 한단 말인가? 우리 셋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사회에서 일면식도 없이 모르고 지내다가 논산훈련소에서 만난 훈련병들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런데 고맙게도 옆 동료가 자청해서 들어간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당시 기억이 눈에서 나다. 남은 두 사람의 은인이다. 친구야, 미안하고 고맙다. 지금은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 연락 주면 더 좋겠다. 군화를 벗고 가까스로 아래로 들어간 전우는 바구니에 담아 올려보내고 우리는 이에서 받아 차에 싣기 시작하였다. 1시간 넘게 힘들게 작업하여 목표량을 채울 수 있었다. 이때 기관병은 때맞추어 나타나서 운전하여 식당으로 물을 옮겼다. 훈련 2주째. 제식 훈련과 총검술 등을 열심히 받고 실사격을 나갔다. M16 소총을 메고 고속도로 다리 위를 지나 사격장에 들어서니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게다가 사격은 위험해서인지 조교들의 얼차려와 고함 등으로 심하게 군기를 잡기 시작한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5발의 사격을 실시하였다. 실탄이 발사되면 즉각 그 반동이 쇄골에 강하게 튕긴다. 사격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무사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기가 막막하고 한동안 멍멍하다. 다음부터 사격할 때는 꼭 솜으로 귀를 막아야 했다. 훈련 5주째. 오늘은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다 한다. 수류탄 투척이라니 우선 겁부터 난다.
사실 수리탄이 터지면 살상 범위가 넓어 사고도 유발할 수가 있어 이론 교육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다행인지 조교의 시범 투척으로 교육이 마무리되었지만 폭발 시 정말 이득이 대단하였다. 1980년 2월 말 논산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제대 배치를 한다고 하였다. 정말 바쁘다. 목걸이에 군번 1304 땡땡땡땡 번호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 군복과 군화 모자도 지급받고 더블백에는 개인 물건을 가득 넣었다.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집합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는 백을 둘러매고 기차역으로 나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니 당시 논산역이었던 것 같았다. 깜깜한 밤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잘 안 간다. 다만 가로등과 역사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 훈련병들 모두는 자대 배치되어 각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리라. 나도 육군 보병의 한 사람으로 군 복무를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다. 우리 모두 어디로 배치될까? 누군가 얘기하지만 전우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다. 당연히 나도 전방에 배치되리라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연하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가 아닌가.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승차 명령이 떨어졌다. 기차 한 대가 플랫폼에 대기하고 있어 우리는 모두 승차였다. 열차 안은 불빛은 환히 켜져 있으나 창밖 커튼은 내려져 있어 창밖은 내다볼 수가 없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볼 생각을 하였으나 인솔 장교는 절대 밖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2개월 훈련 기간 동안 군기가 바짝 들어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지만 나는 호기심에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보니 온통 깜깜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참 후 열차가 출발했는데 전방 부대로 가려면 북쪽 즉 서울 쪽 상행선으로 열차가 움직여야 하는데 아래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열차가 후진하려나?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으나 다른 전우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 말도 없이 하나둘 잠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냥 열차에 몸을 싣고 나도 잠을 청했으나 쉽사리 잠에 들지는 못했다. 혹시 후방으로 가려나? 후방에 배치되면 나도 좋지 뭐 하고 이안을 삼았다. 아니나 다를까 열차는 밤새도록 4시간 정도 달려 어느덧 한영에서 멈추었다. 정말 열차가 밤새도록 남쪽으로 내달린 것이다. 새벽 동이 틀리면 아직 멀었는데 이상하다. 하차 명령이 떨어지고 모두 잠에서 일어나 부산하다. 각자 더블백과 소지품을 챙기고 플랫폼에 집합하여 인솔자들은 분주히 인원 체크한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표지판을 보니 성정리역이 희미하게 보였다. 인솔 장교는 인원 점검을 마치고 정신교육을 한 후 광주 상무대로 배치된다고 알리고 조를 나누어 군용 트럭으로 인솔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설렘과 기대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침이 되어 상무대에 입성했다. 아침 식사를 가는지 삼삼오오 줄을 서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기관병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우리는 연병장에서 입교식 겸 환영식이 있었다. 대대장, 중대장 훈화도 듣고 선임병설의 정신교육도 받았다. 육군보병학교 교도대대 전술 3중대 1수대였던가 배치받고 막사로 이동하였다. 막사는 그야말로 허름했다. 막사는 스레트 지붕 같았고 막사 문 안쪽으로 들어가니 좌우로 나무 침상이 쭉 있었고
마침 선임병들이 있었다. 우리 신병이 들어오니 모두들 주목한다. 이병 김천석 정문수는 오늘부로 교도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우리는 목청껏 전입신고를 하였다. 소대장은 좋다, 열심히 하기 바란다 하고 본부로 향하여 나가고 선임병들은 이것저것 다 물어본다. 가벼운 얼차례도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동기는 바짝 긴장하고 군기가 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다. 정말이지 군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소대원 전원이 교육을 나가고 신입 이병인 나와 정문수 이병은 열애를 시키고 내부만에 대기하라고 하였다. 우린 텅 빈 침상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침상에 걸터 앉아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내가 물었다. 정이병 할만해? 그냥 얼떨떨하대 하고 사투리를 쓴다. 그래, 우리 빨리 적응해 잘해보자 하고 정이병은 대꾸한다. 그래, 고향은 어디야? 문경이대. 난 영암이요. 영암 얼출사를 알지? 학교는 여기 광주에서 나왔어.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광주로 유학을 왔는데 당시에는 광주 일고가 유명했는데 우리는 평준화되어서 뺑뺑이 돌려 송원고등학교에 입학했어. 어두컴컴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적막한 내무반에서 우린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한참 후 하병장이 들어왔다. 지금 생각하니 모두들 교장으로 장교 교육시키려 나가고 고참 하병장만 내부만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병장은 간단하게 우리를 정신교육시키고 둘이 나란히 세워놓고 주먹으로 정확하게 명치에 펀치를 가한다. 나는 견딜만 했지만 몸이 좀 약한 정이병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말로만 듣던 군대 구타를 처음으로 제대로 맛보았다. 며칠 후 군 생활도 서서히 적응해 갈 즈음 힘든 것은 불침번이었다. 피곤한데 자다가 일어나 내무반이나 경거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 게으른 나로서는 고역이었다. 한 번은 주간 초소 경계 근무를 서는데 굉장히 졸렸지만 근무 수칙상 앉지도 못하였다. 나 혼자 단독 경계 근무에 부대 철조망 밖은 허허벌판이어서 몹시 따분하였다. 다행히도 마음에 안정되는 것은 들판 앞 기아 자동차 뒤쪽으로 광천동이 보였는데 그쪽에 내가 유학했던 송원고등학교가 보일락 말락하였다. 수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며 하염없이 전방을 주시하기도 하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선체로 잠깐 눈을 감았다. 잠깐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 저만치 선임 상사가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큰일이다. 조는 걸 눈치챘을까? 급히 정사대를 취하였다. 충성! 근무 중 이상무!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복창하였다. 다행히 선임 상사는 별다른 지적 없이 근무 잘 서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음 초소로 유유히 향하였다. 휴, 살았다. 졸다가 적발되면 영창감인데. 사실 나보다 먼저 입대한 내 친구가 군 복무 중에 잘못되어 남한산성 영창에 가서 고초를 겪었다고 들은 바 있어 바짝 쫄았고 무조건 나는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1980년 3월 중순
소대방어 교육을 처음 나갔다. 소대방어 막사가 어등산 우측으로 낮은 산 정상에 하나, 중턱이 하나, 두 개가 있었다. 정상에 있는 막사로 이동하였는데 선임병의 집합이 있었다. 말년 병장 고참 둘이었는데 서땡땡 병장이 우리 7명을 군번순으로 집합시키고 나와 정의병은 신입 이병이라 따로 열애를 시켜주었다. 기다란 몽댕이를 가져오더니 맨 앞 선임 300만 대표로 가슴을 한 대씩 후려치기 시작했다. 가슴팍을 한 대 맞고 윽 하고 비명 지르고 퍽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맞고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신입 이병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군기 잡으려고 중간 고참을 본보기로 구타한 것 같았다. 지금 그때를 회상해도 정말 가혹해서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다. 1980년 3월 말, 이제 어느 정도 군 생활이 몸에 배어가는 듯 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소대방어 교장으로 교육을 나갔다. 성정리에서 어등산 우측으로 들어가니 저수지가 하나 나왔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오늘따라 무척 배가 고팠다. 우리 조교들은 저수지 뚝 옆에 직결하에 앉아 배식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트럭이 도착했고 본부 정현식 병장이 배식차를 인솔해 왔는데 나는 너무 반가웠다. 우리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 돼지고깃국에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마쳤다. 이때 정 병장이 밥과 국이 남았다 하여 배식을 더 받아가라고 한다. 군대는 1인 정량 배식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깃국을 넘치도록 받아 실컷 배불리 먹었다. 정말이지 정병장과 국가에 감사했다. 야간 교육이 시작되었다. 야간 교육은 얼굴 등을 검게 칠하여 분장을 한다. 아프리카 흑인들 얼굴은 양반이다. 장교 후보생들을 인솔하여 교장으로 들어선다.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별로 매복, 경계, 이동 교육 등을 시켰다. 이동 중에 가끔 포복이나 자로 굴러 우로 굴러를 하는데 장교 교육생들이라 그런지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었다. 1980년 4월 육군 보병학교 교도대대 축구대회 예선이 있어 우리 3중대가 출전하기로 하였다. 김병원 병장은 사회에서 축구를 하였는지 잘 차는 편이고 우리 중대팀을 리드하고 있었다. 하루는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선수 차출을 위해 막사 뒤편으로 가서 가슴 키핑, 헤딩, 패스 등을 테스트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배장한 병장이 일병이 군기 잡는다고 가슴 구타로 갈비뼈에 이상이 있었는지 내 몸은 온전치 않아 척이 게임은 뛸 수가 없었다. 이래봬도 입대 전까지는 자칭 축구선수로서 아니 펠레인데 운동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뛰지 못하고 응원만 하였다. 참으로 군대 축구는 필사적이다. 아니 목숨을 건다. 사실 게임에 지면 전 부대원이 얼차를 받거나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몇 바퀴 도는 등 더 가혹한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게임이었다. 실력이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하는 축구였다. 그러나 경기 중 화기 중 때 똥똥한 병장의 멋진 슛은 내가 보아도 일품이었다. 한 달 후 드디어 가슴이 회복되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익힌 기술로 실력 발휘를 하였지만 좀처럼 군발이 축구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패스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저 뻥축구이다. 조직력 팀워크란 없고 패스도 없는 것 같았다.
김병헌 병장은 분발하라고 나를 다그친다. 그전 연습 중에도 실력 발휘는 소용없다고 하고 그저 열심히 뛰라 하였다. 사력을 다해 뛰고 있는데 밀착 마크하는 상대 선수와 어느 순간 얼굴을 부딪혔다. 그런데 순간 하늘이 핑 돌면서 이빨 느낌이 이상했다. 앞니 한 개가 3분의 1쯤 깨진 것이다. 이런 부모님이 주신 몸인데 큰일이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내색을 하지 못했다. 이를 악물고 경기를 마쳤을 뿐이다. 1980년 5월 초 보병학교 축구대 결승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견지인 영광쪽 공공소대 교장으로 축구훈련 파견을 나갔다. 우리 중대의 명예가 걸려있어 박희관 중대회장과 대대장의 특별 별회가 있어 가능했다. 막사가 있고 앞쪽으로 넓은 축구장이 있었다.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축구 훈련이다. 너무 열심한 탓에 어깨 부상도 있고 발등도 부딪혀 부어올랐다. 한창 젊을 때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등이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 있던 차 한 마을에 영한 할아버지가 있다 하여 저녁을 먹고 선임과 함께 찾아가니 허름한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한참 살펴보시더니 발등에 부항을 떠주셨다. 덕분에 그 이후 축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1980년 5월 15일 시내에서 데모하는 함성이 막사에까지 들려온다. 휴가하고 기대하는 전우는 한결같이 전국 상황과 강주 시내 상황이 혼란이라고 한다. 참고로 5.18 항쟁 기간 중의 일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합니다. 이따금 부대 밖 시내쯤에선가는 폭발하는 폭음 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총소리도 들려 부대 내에 있으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80년 6월 5.18도 끝나고 입대 후 2박 3일 첫 휴가를 받았다. 첫날 부모님을 뵙고 집에 지내니 너무 좋았다. 이튿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던 주인집을 찾아갔다. 주인집 딸 순자가 있었는데 여전히 예쁘고 통통하였다. 학교 다닐 적 구면이어서 애출하자고 제안했는데 순순히 응하였다. 우리는 농성동 공원 벤치에 앉았다. 마침 날씨도 화창하고 공원 주변에 벚꽃이 만발하여 꽃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의 감정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순자는 반응이 시큰둥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도 5.18로 상처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하간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지금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겠지? 1980년 7월 중순 파견지에서 축구 연습하는 인원이 적어 우리 팀 12명이 두 조로 나뉘어 바닥게임을 많이 하였는데 실력도 테스트할 겸 상대팀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선임병들의 백으로 조선대학교로 연습 경기차 무조건 찾아갔다. 시내로 들어간다니 5.18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여간 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우리는 공수부대는 아니었지만 개헌군이었기 때문에 알면 반감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머리는 짧았지만 모두 군복을 벗고 체육복이나 민간인 간소복 차림으로 강주 시내로 이동했다. 당시 우리 축구 선수는 열애나 다름없었고 5.18 여운이 남아 아직도 강주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대학교 교정에 도착하니 한낮이 되어 더워서인지 넓은 대운동장엔 아무도 없었다.
선임병 둘이 물어물어 선수들이 낮잠 자는 축구소 숙소를 찾아 경기를 제안했다. 조선대학교 축구부는 3시에 경기하자는 답을 받았는데 우리 팀의 연습 경기 제안을 받아주는 것만도 고마웠다. 우리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서 자유로이 기다렸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한번 실력을 걸어보지 뭐. 그러나 나는 이 길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조선대학 축구부도 한 달 전 엄청난 일을 겪고 긴장한 데다 우리가 군발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 휘슬이 울리고 게임이 진행될수록 나의 예상이 맞았다. 우리 팀워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패스도 제대로 안 되고 조선대 팀에 차단되고 막힌다. 반면 상대팀은 프로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다. 결국 10대 0으로 패하였다. 우리 군바리 팀으로는 정말 의외의 결과였으나 선전을 했다. 아니 우리 팀은 패배를 의식하지 않고 많이 배웠다. 1980년 7월 말 드디어 대망의 육군보병학교 교도대회 축구 결승전이 있는 날이다. 날씨는 무더웠고 아침부터 장마로 소낙비가 내렸다. 오늘 시합은 수중전이 될 게 뻔하다. 축구장은 잔디구장이어서 좋았지만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단상 쪽으로 천막이 쳐지고 군인 가족들이 쭉 자리했다. 군에서 민간인들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았다. 전반전 주심 후 휘슬이 울리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정말 긴장되었다. 레프트윙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잔디구장에 물이 고여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패스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다들 차 내기에 급급하고 뻥축구다. 정말 진흙탕 몸싸움에 혈투가 벌어졌으나 전반전에는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드디어 후반전. 우리 팀은 다시 필승을 다짐하고 꼭 이기자고 파이팅을 애쳤다.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되고 패스가 왔다. 골대 30m 전방 지점에서 골을 받아 골대로 돌진했다. 노마크 찬스가 되어 나는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상대팀 골키퍼가 나름 판단을 하고 각을 잡고 나오고 있었다. 나는 침착했다. 문제는 슈팅 각도였다. 나와 골키퍼가 각도가 좁혀질수록 슈팅 각도는 줄어든다. 슈팅 각도가 골키퍼가 골문에 서 있다면 10도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돌진하면서 나오면 각도가 좁아진다는 이론이다. 내가 슛을 지체하면 슛 각도가 1, 2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 골이 무산될 수 있었다. 더 지체하면 안 되었다. 나는 왼쪽으로 찰 것이냐 오른쪽으로 차서 넣을 것인가 판단해야 했다. 오른쪽 골문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좌측 골문으로 찰 것이냐였는데 오른쪽이 운동장에 물기가 덜 있는 것 같아 오른발을 사용해야 했고 오른쪽으로 슛을 날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핀이다. 그동안 나의 사회에서 축구 실력을 발휘해야 했다. 키퍼는 각도를 줄이고 나한테 대시하고 있어 그 공간을 이용해야 했으며 공은 골대를 벗어나지 않아야 했다. 방법은 슛 각도를 넓혀야 하는데 오른발 인사이드로 회전과 스핀을 주어야 했다. 일명 바나나 스피드로 각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골대를 겨냥해도 인사이드 슛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겠지만 정말 틈이 없다. 다음은 골의 스피드이다. 내가 찬 공의 스피드와 키파가 전방으로 돌진하는 속도를 감안해야 했다. 왜냐하면 키파가 왼쪽 발로 공을 차단하는 속도와 나의 킥 속도를 계산해야 한다. 키파의 발에 닿기만 해도 공은 골대 밖으로 튕겨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슛을 하면 오른쪽 골대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초감각적인 오른발 인사이드 땅볼 슛을 날렸다. 내가 찬 공은 깃발을 지나고 오른쪽 골대를 스치는 듯 벗어나지 않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예상한 대로 골인이었다. 관중들과 우리 선수들의 함성과 탄성이 들렸다. 해냈다. 정말 기뻤다. 난이도가 있는 힘든 골이 정확하게 골대로 들어갔으니 나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권병국 주장이 나를 가슴까지 높이 들어 안아 골 세레모니를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아 더 긴장되고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했다. 나는 공격수에서 수비로 더 치중하였다.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여 결국 2대1로 승리를 거두어 우승하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여 골을 많이 넣어 봤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골은 없었다. 특히 군에서는 애출애박이 최고인데 모두 우승으로 특별 휴가도 보내주겠지. 1980년 8월 송정리 운수리 박연지. 축구대회가 끝이 나고 광주 상무대 근무 중 운수리 소대방어 교장으로 파견 근무명을 받았다. 일단 내가 잘 아는 송정리 운수리로 파견 보낸다니 기분이 좋았다. 물론 축구대회 우승으로 중대에서 쫄병인 나에게도 특혜를 준 것이다. 상무대에는 포병학교, 성정리에는 포병학교, 기갑학교, 화학학교 등이 있다. 성정리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등산 오른쪽으로 소로를 들어서니 운술이라는 마을이 나왔다. 마을을 지나 낮은 산으로 올라가니 중턱에 군 막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입구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마당이 있으며 마당 좌측에는 세면대 그리고 산비탈 아래쪽으로는 조그마한 막사 두동이 있었는데 좌측에는 내부만 우측 막사는 창교금 탁구실로 사용하였다. 인호는 선임 전망교화사 1명, 정광호 병장회 1명, 강상빈 상병회 2명, 일병 2명 등 총 8명이었는데 나는 막내였다. 치사는 한 명이 담당하고 부식자가 매일 오는데 부식을 조달받아 자체적으로 짬밥을 해결하였다. 우리 임무는 소대방어 교육장 관리와 소대방어 즉 장교 교육을 담당하였다. 며칠 후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등산 상공으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고참병들이 조명탄이라고 얘기한다. 동시에 어등산 정상 쪽으로 포탄들이 날아가 떨어지더니 우레와 같은 폭발음을 내며 다시 환해진다. 이윽고 박격 포탄들이 2km 떨어진 성정리 포병학교에서 발사하여 운수리 마을 위로 날라 어등산 표적지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내 눈으로 목격하나 장관이었다. 어쩐지 어등산 정상 쪽으로 까여있고 나무가 없더라니. 더욱이 놀라운 것은 포탄 찬착 지점과 우리 막사와는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여서 혹시나 오발로 바로 아래 온수리 마을이나 우리 막사로 떨어지면 어찌하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포탄들은 정확하게 어등산 목표 지점으로 목중되고 있었다. 1시간 정도 포탄이 떨어지더니 포송이 멈추었다. 야간 훈련이 끝난 모양이었다. 어등산과 우리 막사 주위가 침묵이 흐른다. 고요하다. 이런 훈련이 일제후에 4-5번 계속되었는데 나중에는 적응되어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진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1980년 9월 중순 그동안 보병학교 장교 후배생들의 실종 교육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는 교관으로부터 특별히 시범 교육이 있단다. 전만규 하사가 소대장을 맡고 하대영 일병은 전령을, 강상빈 상병은 유탄 발사기를 장전하고 나와 그 외 동료들은 주로 소총수로 수리탄 등을 어깨에 차고 각자 호로 투입되었다. 나는 대사가 적어 수월했지만 교육생들에게 잘 들리도록 큰 목소리를 최대한 우렁차게 질러야 했다. 교관 감독하에 소대장의 시나리오 명령에 따라 전방 타겟에 유탄 발사기가 날아가 폭발하고 소총 등이 불을 뿜는다. 그리하여 30여 분 후 모의 소대 방어 작전 상황이 종료된다. 교육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가 나온다. 1981년 2월 말 교도대대에 3일간의 유격훈련이 있다 한다. 동복훈련장에는 가지 않고 상무대 훈련장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날씨가 겨울 막바지라 훈련장이 아침부터 구덩이에 얼음이 얼어 있었다. 얼차례부터 시작한다. 조교는 신이 났는지 계속 뺑뺑이를 돌린다. PT 체조도 힘이 들어 땀이 몸에 흥건히 배어들었다. 봉 체조를 실시하는데 지름 30cm, 길이 3m 정도 봉에 7, 8명 정도 들어 올리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일사불란하게 좌우측 어깨로 들어 올리는데 까무러칠 정도였다. 기합 소리라도 적으면 조교가 봉 위로 올라타는 경우도 있었다. 조교는 복창 소리 봐라 더 크게 하면서 정말이지 악랄하게 울었다. 그러나 훈련은 훈련일 뿐 이겨내야만 했다. 유격훈련 2일차 화생방 교육이 있었다. 10명씩 조를 이루어 체류가스 피우는 간이 창고로 들어가 3분 정도 견디는 훈련이었다. 우리 조가 방덕면을 쓰고 창고로 들어갔다. 문이 잠기고 안에서는 가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메스꺼운 가스 기운이 코를 자극한다.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조교의 지시에 따라 군가도 부르고 처음은 괜찮았다. 그러던 중 조교는 모두 방독면을 탈의하라고 한다. 방독면을 벗으니 고통이 시작되었다. 콧물, 눈물, 아우성 소리가 뒤섞이고 숨이 턱턱 막힌다. 탈출이라는 소리와 함께 출구는 아르수스라장 되고 밖으로 나와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하여 한참 동안 서 있으니 서서히 진정된다. 그러나 3분이 30분이 지난 것처럼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악몽이다. 1981년 4월 이제 나도 상병 계급장을 달았고 다시 파견지에 나왔다. 막사 주변에 꽃을 심고 있는데 아랫동생 넷째 영일이가 막사를 찾아왔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대단하다. 형 군대 좋네. 꽃이나 심고 하고 동생은 말했다. 마침 꽃을 심고 있을 때 동생이 찾아온 것이다. 이와간 반가웠다. 1981년 여름 지난번 상무대 본부에 있을 때 숙모님이 면회 와서 닭튀김을 잘 먹었다. 주석이가 포항해병대에 입대하였다 하여 휴가를 하고 포항으로 갔다. 동생을 반갑게 만나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때 어떤 해병대 병사가 육군인 나를 보고 시비를 걸어왔다. 싸움 직전까지 갈 뻔했으나 기싸움만 하고 충돌은 피했다. 조그맣게 까불고 있어. 해병대면 다야? 1981년 겨울 정상 1막사에도 겨울이 왔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역 시간이 되면 뒷마당으로 나가 2단봉과 쌍절곤 연습을 하였다. 전쟁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체력 단련에 좋은 것 같았다. 어느 추운 날 아침 기상하여 보니 온 산에 밤새 눈이 하얗게 내려쌓였다. 아침부터 채설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을에 준비해 만들어 두었던 쌀이나무 비등으로 막사 진입로 위주로 눈을 치웠다. 춥고 힘이 들었지만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작업하려 노력했다. 고참병은 언제 가져왔는지 사진기로 사진 촬영도 하였다. 아침 내내 치우다 보니 작업이 종료되고 아침 식사도 더욱 맛이 있었다. 1982년 11월 18일 대망의 제대일이다. 며칠 전에 중대본부에서 박희관 대위께 저녁식을 마쳐 상무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바로 파견지에서 저녁패를 들고 교장을 뒤로 하고 홀가분하게 걸어 나왔다. 하대영, 변진수 병장, 박삼열 상병, 하청일 일병 등이 전송해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모두 남은 군 복무 잘해. 2년씩 11개월 군 복무가 필름처럼 지나갔고 그야말로 시원섭섭하다. 제대 1년 후 허모 병장이 부천시청에 근무한다 하여 전화하여 통화를 시도하였다. 며칠 후 부천으로 찾아갔다. 정말 반가웠다. 결혼하여 신혼산림을 꾸미고 행복을 빈다. 이후 허모 병장이 연락이 와 박희관 중대장이 저녁하고 만나자 하여 부천역으로 나갔다. 중대장은 ROTC 장교로 군에서 말뚝 박지 않고 5년 복무 마치고 전역한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어 역전은 어둑어둑하였다. 중대장, 허모 씨, 나는 포장마차 원탁에 둘러앉았다. 반갑게 술잔을 건네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나는 교도대대 축구대회를 우승하고 외박도 보내주지 않아 서운했지만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사실 시합이 끝나고 주장인 권병국 병장한테만 입대 전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다여 3박 4일 외박을 보내주었다. 밤이 늦어 알딸딸하게 취한 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였다. 2013년 여름 시골 가는 길에 파견지 근무했던 곳을 찾았다. 개발로 인해 옛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스팔트 깔린 도로만이 생겨났다. 당시 허벌판이었던 파견지 주위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저수지도 메꾸어져서 온데간데 흔적이 없었다. 막사 북쪽으로 중방이라는 중대 방어 막사가 있었는데 아파트 등 첨단 지구가 들어서고 광주대학교도 자리하였다. 나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도로에서 바로 오르는 지름길을 택했다. 마침 막사가 있는 정상까지는 가파른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오르기에는 위험했지만 군 생활을 떠올리며 군인 정신으로 양쪽 난간을 꽉 치며 300m 정도를 오르니 산 정상이 나왔다. 분명 정상에 우리 막사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 막사와 벙커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숲풀만 무성하였다. 나는 한곁에 가만히 앉아 30년 전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돌이켜 생각하니 모두 지나간 추억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었다. 2016년 가을 제대 25년 후 충북 단양 가는 길에 불현듯 군대 종기 정문수 병장이 생각났다. 나는 문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거 정 병장을 어떻게 찾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경이 너무 넓어 찾을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뭐. 아니, 백사장 모래에서 바늘 찾기인가? 정병장 어디에서 지내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피곤이 유독되어서인지 노곤하다. 정병장 또 육군 보병학교 그리운 전우들이여 이거를 있거든 연락하오. 한 잔 살이다. 끝.